늘 총각 뱃사공 이 노래를 깔고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를 모시는데요. 오늘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네, 오늘 노래는 잘 맞네요. 네. 자, 오늘 너무 가을 분위기입니다. 밖에 있는 담당 PD께서도 옷 복장이 낙엽 네. 단풍과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낙엽이고 네. 이우영 아나운서는 단풍 같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비상경제 민생회의 열었잖아요. 80분간 생중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 전체 내용이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 장관, 각 부처 장차관 13명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고위참모 1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 회의를 주제로 주력 산업,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 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 우주 등 5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자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 회의가 주제였는데요. 미흡하더라도 좀 잘 해량해 달라 이런 또 표현을 출근길에 했었죠. 네, 맞습니다. 보시기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다. 미흡하더라도 좀 잘 해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그 목소리 들려드렸는데 야당 평가는 싸늘합니다. 이 쇼를 연출하거나 하지 말라고 해놨다라는 말을 받아친 것 같아요. 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어제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경제 위기를 비웃듯 자화자찬으로 시간을 허비한 대통령의 국민 우롱 정치쇼에 경악한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된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우상호 의원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했네요. 네, 오늘 우 의원이 C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쇼하지 말라고 나와서 쇼를 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서 소개해드렸다시피 김진태발 자금경색 대책을 내놔야지 무슨 LTV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네. 가장 큰 현안이 이제 아무래도 채권 시장에 얼어붙은 건데 또 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여러 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이다.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주제를 놓고 토론해서 대책 결론을 내려야지 어제건 각 부처별로 보고를 한 것이다. 저런 걸 보고회라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비상 경제 민생 회의가 아니라 그냥 보고하는 자리, 여러 안을 내는 자리다라는 비판이었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야권에 지금 굉장히 떠오르는 분이긴 한데 이분은 경제 전문가잖아요, 경제학 박사고. 네, 맞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과 장관들이 경제를 위해 애쓰는 모습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국민과 기업이 지금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은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윤 정부의 의지와 전략인데 그게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등 어렵지만 꼭 해야 할 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얘기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특히 연금이라든가 노동개혁은 폭탄 돌리기처럼 다가오는데 이번 정부도 아무 언급이 없었다라는 것 좀 걱정입니다. 두 번째 네. 소식입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소식인데요. 용산 대통령실에 인접한 국방부 후문 근처에서 총성이 들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오늘 오전에 강원도민일보 속보로 나온 소식이었는데요. 국방부 상황에 밝은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45분쯤에 이 국방부 후문 인근에서 다수의 총성이 있었다. 군인 등 다수가 청취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5분 후인 10시 50분쯤에 국방부 당직 사관이 후문으로 긴급 출동을 했고요. 주변을 수색했고 총기와 탄약 실태도 군이 점검한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또 11시쯤에는 인근 중대 병력도 긴급 출동해서 후문을 수색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초병이 항상 지키고 있는 곳이어서 보고를 했을 텐데 뭐라고 얘기가 된 건가요? 네, 이 초병은 이제 2명이 있었는데요. 네. 한 명은 폭죽 터지는 소리라고 보고를 했고 네. 다른 한 명은 총성처럼 들림이라면서 이상 청음이 발생했다 보고했다고 합니다. 국가안보 핵심 시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서는 다시 설명한 게 있나요? 네, 오늘 오전까지는 이 관련해서 입장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언론에서 총성 소리라고 했는데 어떤 소리인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영외에서 난 소리라고
점검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 내에 있는 병력들에 대한 총기와 탄약 점검은 했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이 없었다고 했고요. 또 관련해서 시설 등을 점검을 했는데 특이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계기로 또 철저하게 보안, 안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베트남 출장에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왔는데 이 레고랜드 채권 얼어붙은 자금 시장 얼어붙게 한 사태 꽤 걱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찍은 건가요? 맞습니다. 김 지사가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총회 참석차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났는데 예정보다 하루 일찍인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네.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레고랜드 사태로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어쨌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의혹이 많았던 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았는데요. 네.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강원도민의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보려 한 것이지 정치적 의도 없었다. 전혀 없었다 강조를 했고요. 예. 처음부터 보증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사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가을에 늘 해오던 2차 추경을 취임 후에 하지 않고 아껴놓은 게 있다면서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이전에 발표했다시피 12월 15일까지 갚겠다 말을 했습니다. 2,050억 원인데요. 자, 조금 미안하다라는 발언도 많이 화제가 됐지만 네. 의외의 사태가 생겼다라는 발언도 또 화제예요. 맞습니다. 김 지사가 이번 사태 발단이 된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어음부도 책임을 채권단 탓으로 돌리는 듯한 분위기인 건데요. 네. 기존에 이제 강원도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겠다고만 했지 안 갚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채권단이 부도 처리를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르진 않은데 어쨌든 채권단과 김 지사 간의 공방도 있죠. 네, 맞습니다. 채권단은 원래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부도 처리를 하게 돼 있다 이런 약정서를 제시를 네. 했고요. 이에 대해 강원도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도 채권단에게 협상 카드였다 해명한 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당연히 여론의 비판은 거세졌고요. 야당은 진상조사단까지 꾸렸는데 김 지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5일까지 전부 상환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재원은 강원도가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해 마련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가 어제도 사실 관련 소식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자금 시장이나 금융 시장은 심리적으로 특히 경제 전체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신뢰의 위기가 오면 더 큰 위기다 이런 말인데 야권은 더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무능함이 나라 경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사퇴를 촉구를 했고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김 지사의 헛발질로 살얼음이 깨졌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요즘 다양한 표현으로 좀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우상호 의원 이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네요. 네, CBS 라디오에서 앞서서 소개해드렸죠. C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가졌는데 사회자가 어제 김진태 지사가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수습책을 내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웃음을 터뜨리면서 베트남을 왜 갔나 이 비상한 상황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니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 휴장 소식이 들려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저희 조카들도 놀러 갔다 왔는데요. 네. 이 와중에 레고랜드가 내년 1월부터 3월 23일까지 3개월여간 휴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왜 휴장을 하는 거냐 이번 사태 그러게요. 때문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레고랜드 코리아 측이 이번 휴장이 이 어음부도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고요. 손님이 줄어드는 추운 기간에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좀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때문에 아파트 청약 시장이 위축돼 있습니다. 지금 좀 얼어붙어 있는데 그래도 로또 청약 인기는 굳건하다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송파 쪽은 뭐 워낙 인기가 많았으니까 여기 무순위 청약에 3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고 지금 나왔네요. 맞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어제 접수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네.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죠. 네. 자녀 세대 분야. 네, 자녀 한 가구 무순위 일반 공급 청약에 총 31,780명이 접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률이 31,780대 1이었습니다. 3만 1,000대 1. 네. 어떤 확률에 비교해야 될지 모를 만큼 정말 아직도 이 분야에 대한 또
인기가 많군요. 청양 미달단지가 속출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는데 또 이런 인기 있는 곳은 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네요. 네, 이 단지에 청약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가 크게 작용한 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네. 8억 7,100만 원이고요. 네. 이게 일반 공급가고 특별 공급가는 8억 9,300만 원인데 네.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 지난해 11월에 12억 9천만 원의 입주권이 거래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시세보다 최소 4억 원 이상이 저렴한 수준인 건데요. 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일이라고 합니다. 자, 4억 차익이 있는 로또 발표처럼 되어 버렸네요. 과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도 600대 1의 경쟁률이 나왔네요. 네, 앞서 이달 11일에서 12일 접수한 과천에 있는 아파트 자녀 8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총 4,988명이 접수를 해서 6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계속 금리가 오른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급매물이 나오고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아파트 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를 했는데요. 매매 가격이 0.28% 내리면서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네. 특히 0.36% 내렸던 2012년 6월 11일 이후 약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네. 서울 매매 시장이 당분간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 또 아파트값 추가 하락 예상에 매수 문의가 줄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급매물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올랐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인기 있는 곳은 또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송파구의 하락폭이 가장 큰데요. 오히려 컸군요. 네, 잠실, 가락, 장지동 대단지 위주로 낙폭을 벌렸다고 합니다. 잠실 대단지 아파트들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강동구 또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고 서초구와 강남구도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신규나 갱신 계약 시 반전세,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이제 지속되면서 네.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했고요. 전세 매물이 쌓이고 거래 가격도 하락 조정되면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시장의 성격에서 가격이 오르내리는 측면이 있네요.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도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을 좀 더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낙엽과 단풍처럼 입고 나와서 네. 이 시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노래가 이동원의 가을 편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죠. 가을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인사해 주시죠. 여러분 좋은 금요일 되세요.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